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원숭이 두창. 두창이 천연두라면서요? 예, 천연두인데 이제 일본식 표현이라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이제 두창이로 부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두창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뭐 천연두 천연두가 일본식 표현이니까? 예, 표현이라 그래서 이제 두창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다 해서 현재 법적 용어는 이제 두창으로 예.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두창이라는 게 원숭이는 아니까 우리가. 네, 네. 두창. 그러니까 두창 자체는 워낙에 이제 이미 없어진 예. 형제 바이러스죠. 근데 이제 두창은 워낙에 사람한테만 감염을 일으키고 이제 뭐 열나고 발진 나는 그런 패턴인데 이거는 호기 감염이 됐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망률도 꽤 높았어서 그 예전에 천연두는 우두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두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방 접종 해가지고 1978년도부터 우리나라 예방 접종 안 했고 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때 즈음에 이제 1970년에 처음으로 이제 원숭이 두창이 사람한테 감염되는 게 알려졌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의 풍토병처럼 특히 아프리카 내에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발병을 하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그럼 두창에 감염됐는데 사람과 접촉해서 사람에게 옮기는. 예, 근데 이제 사실 원숭이 입장이 되게 좀 억울한 상황인데 예. 워낙에 원숭이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쥐나 뭐 이런 웬만한 이제 포유류 동물에선 다 감염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958년도에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가져와서 실험을 하는 중에 예. 이게 원숭이 두창 뭔가 막 발진이라고 이제 원숭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출했더니 이제 거기서 두창하고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돼서 원숭이 두창 그래서 이름을 원숭이 졌는데 두창. 아. 원숭이가 옮기는 게 아니라 원숭이만 나온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쥐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원숭이 진짜 억울하네. 쥐가 걸리는 거는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무시하다가 네. 실험 대상인 원숭이가 걸렸길래 뭔지 봤더니 그게 그거이더라. 그래서 네. 원숭이 두창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감염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1970년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그 죽은 동물하고 접촉했던 사람에서 똑같은 열나고 발진 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아 이게 사람한테도 감염되는가 되는지는 1970년대에 알게 된 확인이 거예요?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년에 한 2,300케이스 정도씩만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아프리카 내에서도 좀 발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뭐 500에서 1,000명 정도. 또 올해 지금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제 오늘 제가 봤더니 6,000명 넘게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한 1,500명 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그래서 이제 감염자가 늘어나는 감염병 중에 하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교수님 1970년대부터 이미 있었다고 네. 했는데 이게 요즘 왜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코로나처럼 늘어나니까 환자들이. 환자가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좀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1978년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천연두 예방 접종을 했었고 그래서 예. 이제 두창이 1980년대에 전혀 없다. 이제 두창은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 예방 접종을 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아프리카 내에서도 재밌던 게 소아에서 주로 감염이 되고 있었는데 어린이. 예, 근데 이제 두창 예방접종 하신 연령대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10년대, 8년생 이후생들 벌써 4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창 예방 접종의 효과가 원숭이 두창에도 한 85% 효과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창에 대한 예방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진적으로 원숭이 두창의 발병자도 늘어난다. 그리고 감염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올라가기 시작한 거. 예. 그렇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이 걸렸으니까 아이들이 뭐 외국 여행 가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프리카 내에서만 하다가 이제 성인이 감염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집단으로 확 번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일부 학자들은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화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뭐 10년, 20년 이후면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이번이 그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두창이 다시 유행하는 형국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그런데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게 두창이 유행을 했으면 엄청나게 위험한 병이거든요. 두창은 사망률도 높고 사람 간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 거의 두창이 더 훨씬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유행 상황 비슷하게 호흡기로 전파되는 데다가 감염 재생산수가 3에서 6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중간 이상 알파 변이 정도 수준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치명률은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률이 높은 거예요, 두창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서 두창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이에서 감염은 없어졌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바이러스를 숨겨놨다가 현재 생물 테러 무기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북한하고 마주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생물 테러 이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창이 사라졌는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3,500만 명분의 두창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예. 그런 생물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숭이 두창을 기억하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 오히려 두창이 생물 테러를 이용하려고 이것저것 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이제 비축을 해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원숭이 두창이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만들었던 약을 이나 백신을 이제 원숭이 두창에 지금 이미 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이군요. 우리나라에 그럼 그 두창이 창궐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3,500만 분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창용 백신이긴 하고 원숭이 두창 쪽으로 이제 허가는 안 됐지만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 두창 백신이 원숭이 두창하고 한 85% 정도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네. 이제 반응한다는 얘기 나와 있어서 어쨌든 예. 우리 백신도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치료제 본격적으로 치료제가 개발된 게 2018년에 허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테코비리마시라는 약도 있고 브린시도포비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지금 두창이 유행을 안 하잖아요. 예. 사실 원숭이 두창용으로 만든 건 아닌데 두창이 유행을 안 하니까 대량 생산을 안 하고 국가에서 비축하겠다고 한 양을 의뢰를 하면 제약회사에서 그만큼만 만들어서 비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입장도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사겠다 그러면 확 찍어가지고 주는데 네. 우리가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제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축을 못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두창 백신을 이제 최근 한 2017년 뭐 이럴 때부터 두창 백신 놓는 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 여러 번 찔러. 예. 근데 그때 예방 접종했던 인력들이 다 이제 은퇴하실 연령이 돼 버렸잖아요. 78년. 그러니까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군대 뭐 군의관이나 일부 이제 뭐 감염내과 선생님들 일부가 두창 백신 맞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다만 두창 백신이 부작용이 심하면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방하는 약 이 예.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 그러니까 두창 백신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중증 두창 환자에서 쓸 수 있고 원숭이 두창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창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을 100인분 정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도 가지고 있고 두창 백신의 부작용을 막는 면역 글로불린 하지만 이게 원숭이 두창이 심한 사람한테 쓸 수 있으니까 반치료제네요. 예, 어쨌든 치료제도 일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구나.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딱 전용 원숭이 두창용 치료제는 아닌 거네요. 그래도.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증일 때만 쓰는 약이고, 그러니까 테코비리맛이라는 약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이제 두창 치료로 만들어졌는데 네.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에서 유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별로 이렇게 막 자기네 국가에 가끔 뭐 2-30명 정도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정도인데 이게 원숭이 두창 효과 있는지를 증명을 받아가지고 이미 이걸 이제 원숭이 두창용으로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 테코비리맛이라는 약을. 같은 약을. 예. 그리고 이제 브룬시도포비아라는 약도 미국이 원하는 코로나19에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개발을 했었는데 예. 그쪽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쓰려고도 만들었는데 예. 그쪽은 중간에 개발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원숭이 두창용 효과 있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뭐 하나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 10년, 20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 치료제 만들어 놓고 다 대비를 하고 있어서 진짜 대단해 미국. 근데 언제나 미국이 참 재밌는 게 자기네한테 직접적인 위기가 될 만한 병들은 준비를 해요. 뭔가. 근데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는 별로 준비를 안 해서 이제 감염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뭔가 유행이 터져도 미국에서 터지면 빨리 잘 된다. 빨리 백신도 나오고 빨리 약도 나온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도 끝내 미국이 화이자에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예. 영국이랑 뭐 저쪽 이제 독일이랑 같이 하긴 했지만 그게 미국한테 덮쳐버리니까 급하니까 막 몇 조씩 쏟아부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감염병이 유행하려면 다 미국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그러면 교수님 원숭이 두창은 지금 백신도 있고 네. 거기에 드는 이미 약도 있어요. 네. 그럼 별로 문제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가볍게 많이 생각을 편하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치료제도 하나도 없었고 백신도 그렇죠. 하나도 없는 데다가 호흡기 전파가 되니까 뭐 한 번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아시지만 한 번 유행하니까 대구 경북에서만 한 달 사이에 15,000명 발생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훅수무책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제도 있고 이러니까 백신도 있고. 예, 백신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그다음에 전파 자체도 호흡기로 해서 확 전파되는 게 아니라 주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전파 속도 자체가 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대비 자체는 가능한데 다만 이번 유행이 조금 약간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잘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좀 왜요? 있습니다. 왜 예상하지 못한 방식?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예전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아프리카 밖에서 유행할 때는 예. 그냥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감염돼서 고국도로 와서 자기 주변 사람 좀 감염시키는 정도거나 예. 아니면 실험실에 이제 동물이 감염된 상태로 왔는 잠복기에 들어와서 네. 실험실에 있는 사람 20-30명 정도 그러니까 딱 감염된. 한 지역에서 딱 그러고 그냥 끝나는 예. 거였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여러 영국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바로 전 세계로 갑자기 확 퍼져가지고 한 이제 벌써 이제 50개국에서 발생을 하니까 예. 이렇게 전 세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한 적이 없어요. 두창은 예, 원숭이 두창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든지 뭐 선진국들이야 좀 발생을 하더라도 환자 빨리 진단해내고 발견해내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좀 그런 진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방역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 아예 그 국가에 엔데믹화 된다 그러죠. 아예 그냥 토착화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거기가 발원지가 돼서 다른 국가로 계속 또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감염되는 게 그러니까 전파되는 게 호흡기로 되기는 되나 잘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역학 조사를 하면 다 접촉이에요. 피부 접촉. 피부 접촉이니까 뭐 상처가 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수포가 생기고 이제 발진이 예. 생기면 거기서 막 뭐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거가 닿는데 상처가 있거나 또는 점막 같은데 입이라든지 이런 네. 데는 이제 피부보다 얇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가게 그런 되는. 데를 파고 들어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사례에서 가족 간 관계 정도에 되게 밀접한 이제 접촉이지만 피부 접촉은 안 했는데 감염된 사례가 일부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로도 전파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호흡기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두창 원래인 사람한테 유행했던 두창처럼 호흡기로 막 잘 전파되는 건 아니라 예. 그냥 이따금 전파되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 접촉이 메인이고 가끔 이따금 피부 접촉이 없던 사람한테도 일부는 감염될 수 있다 정도가 지금까지의 사례고 지금 접촉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들 역학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피부 접촉이 있었던 사람 중심으로 전파가 됐지 뭐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뭐 전파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코로나보다는 하여튼 호흡기로 되는 거는 강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예. 이제 그때 증상이 매우 가벼웠다고 들었어요. 이제 막 열 좀 나고 발진 몇 개 정도 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거기 주변에 같이 앉았던 분들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안 했잖아요. 아, 예, 바로 옆에 앉았던 그러네. 분들, 예, 바로 옆에 앉았던 분들도 그냥 21일이 이제 최장 잠복기니까 예. 본인이 혹시 열나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 발진 있으면 바로 이제 보고를 해라. 능동 감시를 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하는 수준 정도만 하고 있지. 예. 지금 이제 격리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 경로 자체가 호흡기로 전파된다 그랬으면 아마 주변에 그냥 그 의자 주변에 한 6명 정도는 그렇죠. 다 그렇죠. 격리를 시켰을 때 그렇게 안 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뭐 엄청나게 많이 번지고 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 뭐 마스크 좀 쓰고 있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괜찮겠네요. 네, 그럼- 전염과 예. 관련된 직접 접촉만 없으면. 네. 동성애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의 전파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그냥 같이 뭐 잠도 네. 같이 자고 이렇게 네. 비비적대고 이래서 가족들 전파 사례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정도의 상황이면 피부 접촉이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가족 같은 그렇겠죠. 관계. 예,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사실 2-3년 동안 뭐 모임이나 이런 걸 못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동성애 좀 풀리고, 분들끼리 어. 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같은 걸 열었는데 하필 거기에 아마 유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환자 중에 한 명이 뭐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온 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거기에 유입이
돼서 거기를 통해서 전 세계 모인 사람들이 또 고국으로 가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된 거다. 그러니까 우연이구나, 하필이면 그것도. 그 페스티벌이 네, 예. 근데 하필이면 그냥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된 데가 성소수자들 모임에서 시작돼서 성소수자 중심으로 확산된 것뿐이지 이게 뭐 그렇지. 다른 모임에서 그럼. 그러니까 피부 접촉을 할 만한 뭐 다른 모임 뭐 아니면 뭐 어떤 마사지샵 이런 데서 해가지고 시작했다. 했다 그러면 마사지샵 중심으로 퍼졌겠죠. CES 같은 데서 해줬으면 IT 기기 때문에 번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로로 감염되다 보니까 지금 발병자의 99%가 남성에서 나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확산되고 나면 이제 뭐 가족들한테 전파되고 이러니까 최근에 뭐 소아에서도 감염됐다, 뭐 임신부 감염됐다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든 접촉이 피부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서 누구든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전파 경로에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오해가 있었네 진짜. 많은 오해가 있네요, 이거. 그러면요, 교수님. 치명률 현재 이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약도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뭐 치명률 기사 나온 거 보면 3%에서 뭐 하여튼 3%대 정도의 치명률이 있다. 그러던데 그거 보고 좀 이해가 안. 약도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약은 두창용으로 개발을 해서 그냥 예. 미국이랑 유럽에서 그냥 자기네 두창 유행할 때 쓰려고 그냥 비축만 해놨지. 예. 참 좀 치사하기는 한데 아프리카에도 공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약이 개발만 돼 있고 개발돼 있고 자기네 비축용으로 특히 비축용만 두창- 있고. 그 약을 그 약값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특정 약을 만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써줘야지 그렇죠. 돈을 버는데 예. 이거는 비축용만 하니까 유행을 안 해버리면 비축한 뭐 100만 명, 200만 명 딱 생산하고 나면 더 이상 생산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값을 이제 비싸게 받아서 정부에서 아예 그냥 계획돼서 돈을 왕창 주고 이만큼 만들어주면 왜 그만큼 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약을 찍어가지고 판매를 할 방법도 없고 판매를 할 이유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약값도 엄청 비싸니까 아프리카에서 살 수도 없는 약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다가 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치료제도 없이 그냥 원숭이처럼 발생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 걸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워낙에도 감기처럼. 의료적으로도 열악한 데다가 그냥 환자 발생하면 그냥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발생은 다 소아에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면역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 두창이 오히려 소아에서는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고 돼 있어서 사망률이 꽤 높게 이제 잡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도 없지 치료적인 그런 시설도 별로 없고 주로 아이들이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WHO의 공식 기록에는 사망률이 3에서 6%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서 주로 유행하는 타입이 있고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타입이 있는데 서아프리카 타입은 워낙에 아프리카 내에서도 1% 정도 미만의 사망률을 보여서 얘는 좀 가볍고 예.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인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서 유행하는 거는 10% 정도 사망을 하는 형태 아프리카 내에서.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유럽이랑 미국으로 간 거는 서아프리카 타입이에요. 조금 치명률이 조금 약한 거. 약한 거. 이게 유행을 했고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아프리카가 정말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국가라고 보이는 게 이번에 예. 6,000명 넘게 발생을 했는데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망자 딱 한 명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있고 뭐 다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 이제 그 테코비리맛이라는 약이나 뭐 예. 브린시도포비어 유럽이랑 예. 미국은 어쨌든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 다 투여해서 다 치료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국가들, 돈 있는 국가들 이런 데 다 구해가지고 투여하고 뭐 벌써 이제 그 약 투여했더니 바이러스가 얼마나 떨어지더라, 뭐 효과가 언제 나타나다 이런 이제 이미 레포트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약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의료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 되니까 사망자는 훨씬 유럽이나 미국에서 훨씬 적게 나타나고 사망자마저도 면역 저하자가 감염이 돼서 사망이 된 거라서 예. 건강한 분이셨으면 감염 없어서 사망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는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그런 치료제도 없고 애들이 많이 걸렸고 이러니까 사망률이 뭐 3에서 6%, 많게는 10%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의료적 차이도 꽤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야, 나는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인인 건데 네. 참 인생이란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볼라도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유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볼라를 미국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이유도 에볼라 바이러스를 소련에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없었으면 아예 백신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에볼라 백신이 이번에 이제 그 뭐 2015년에 서아프리카에 제가 뭐 사실 에볼라 때문에 현재 가서 환자를 직접 본 적도 있는데 이게 예. 지금 제가 보여주는 사진이 제가 에볼라 파견돼 가지고 실제 에볼라 환자 보던 사진이거든요. 아, 이게- 여기 아프리카요? 예, 예.
근데 교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 여기서는 제가 이 사진에는 제가 없기는 없는데 아, 없어요? 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에볼라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만 유행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약이나 이런 거 개발을 안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행을 그러니까 이제 약이 개발된 후보 물질들은 소련에서 이제 어떤 첩보가 들어왔냐면 80년대에 소련 안에서 에볼라를 어떤 실험을 하다가 과학자 2명이 죽었다라는 이제 첩보가 잡힌 거예요. 예. 근데 봤더니 에볼라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 아니, 소련이 에볼라 바이러스 실험할 거라고는 생물체로 무기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미국이 치료제하고 백신을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이 시에라리온이랑 이런 데서 발생을 했을 때 백신 개발했던 백신 실험해가지고 효과 있는지 증명도 해놨고 치료제도 후보 물질들 있던 것들 가지고 효과 있는 약들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이때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여기에 현지에 있는 분들은 그때 연구되고 있는 약들 먹은 사람 뒤늦게 이제 임상 연구 시작해서 받은 분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아예 그런 약 공급도 안 됐었거든요. 여기는. 야, 약이 빨리 개발되려면 누가 감염된 미국으로 하면 가야 되겠네. 그래, 정말.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의 그 당시에 에볼라 네. 사망률이 50% 정도 됐었어요. 예. 근데 치료가 좀 되고 나서 20-30% 떨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봉사하러 왔던 분들 중에서 감염된 사람은 고국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고국에서 치료 받으시는 사망률은 그때도 뭐 특별한 약이 막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실험되고 있었던 모든 약들 막 투여도 했어요. 예. 근데 1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볼라마저도 우리가 뭐 에볼라는 걸리면 다 죽는 병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이 최첨단의 의학을 가지고 중환자 치료를 하고 막 실험들 지금 막 이제 개발되고 있는 약제까지 실험적으로 막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 예. 10% 미만까지 떨굴 수 있는 거거든요. 에볼라 같은 병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뭐 3에서 6%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 미만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고민도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맞았잖아요. 백신. 그냥 두창 백신이 예전에 두창 백신을 맞은 세대는 천연두. 그게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도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천연두 또는 두창이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면역이 생긴다라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에 백신 자체의 효과 자체가 거의 감염된 것과 거의 동일한 면역 반응을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의 준 감염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피부가 막 어그러질 정도로 생기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는 데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위험한 걸. 근데 이 세대는 이제 거의 그렇게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 백신을 맞았던 때는 그랬는데 예. 2세대 백신인데 진짜 그때 1세대 억울했는데. 맞긴 하셨지만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생 면역일 거다. 그래서 백신 맞았던 분들은 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매우 안전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이론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예. 그 두창 맞은 세대가 연령이 들면서 그 원숭이 두창의 발병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미 이제 어렸을 때 두창 맞으신 분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주로 발생은 20, 30대 미만에서만 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두창 맞은 사람의 연령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발병 연령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접종을 하신 분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을 거다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오늘 배운 게 많네요. 원숭이와는 별로 무관하다. 제일 억울하. 진짜 원숭이가 억울하다. 근데 원숭이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원숭아 고마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원숭이가 고마운 두창이어야 되는데 원숭이 두창으로 부르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두였다. 네.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실 안 사라진 거라 요즘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주사 맞은 지 오래돼서. 백신 안 맞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피부 접촉에서 주로 번지니까 뭐 많이 빠르게 번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긴 있다. 아직 치료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우리 옛날에 없는데 달라고 하면 줄 것 같다. 달라고 하면 아마 줄 것 같다. 그리고 느낌이. 이제 중증용 우리가 아까 브린시토포비아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예. 이제 시도포비아라는 약의 부작용이 심해서 개발된 약인데 네. 시도포비아는 우리나라 내에서 구할 수는 있어요. 원래 다른 바이러스용 치료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창 바이러스 속인데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한테 쓸 약은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무슨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약물 부작용으로 이제 막 울렁거리고 토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기능 이상이 오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예.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쓰기는 약이기는 한데 이제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쓸 때는 있어요 이 약이.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막 휴가철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날씨도 덥고 네. 장마도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막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텐데 그럼 지금 원숭이 두창이 50여 개국 여러 나라에서 네. 지금 꽤 있던데
해외 함부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지금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만들어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일주일 전인데 그 일주일 사이에 벌써 한 2천 명 더 발생해서 6천 명이 넘었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반자 발생이 많은 게 일주일 전 데이터긴 하지만 영국, 미국, 스페인, 그다음에 포르투갈, 캐나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한 이제 1,000명 다 돼가더라고요. 야 미국, 캐나다, 유럽이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다니는 거고 게다가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여행을 못 가시다가 이제 막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 비행기값 막 하늘값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을 계속 못 갔던 분들이 많이 여행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로 많이 다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그냥 일반적인 관광을 하고 뭐 이렇게 다니시면 전혀 뭐 감염 특별히 접촉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접촉할 만한 일이 사실 없으니까 접촉을 외국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원숭이증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것도 네. 피부 접촉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뭐 마사지샵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성매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그렇지. 밖에는 사실 피부 접촉이라고 해봐야 지나가다 악수하고 이런 거로 걸리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아니에요? 예. 술잔을 같이 나눠 먹었다. 뭐 그 정도도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감염되는 거 예. 아니고. 대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족들 간에 이제 허그, 네.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뭐 그냥 뭐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그냥 옆에 애기들 그냥 끼고 그냥 옆에서 그냥 비비적거리고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접촉은 돼야 되지 않나 정도예요. 완전히. 예. 아니면 이제 가족들 사이에 무슨 허그를 그렇게 세게 해요? 아니 그냥 자다가 무슨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나는 좀 그리고 이제 보통 그나마 이제 좀 만약에 내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래, 상처가 가지고 있는데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피부 병변인들을 내가 직접 만졌거나 이러시면 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데 환자가 스치고 간 손잡이를 내가 이후에 바로 잡았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아닙니까? 됩니까? 아니 이제 그 환자가 오염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만약에 발진이 있고 막 이게 있는데 거기서 물집이 터졌는데 그걸 손잡이에 잡고 했는데 위라되 그거를 이제 내 손에 상처가 있을 때 잡으면 전파될 상처, 수도 있기는 상처? 있지만 단순히 그냥 하고 손만 잘 씻으면 사실은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환자가 썼던 이제 뭐 침구류라든지 이런 데에 내가 모르고 그냥 잤다. 네. 예. 이제 옷을 뭐 침구를 잘 때는 뭐 벗고 자니까 그럴 때 하룻밤 내내 그거를 바로 그렇게 했다. 어제 썼는 그 사람이 썼는데 내가 바로 잤다. 그럼 이렇게 전파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전파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럴 왜냐면 때는 이제 내 피부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지 않으면 이제 왜냐면 접촉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몸에 바이러스 묻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눈도 만지고 이렇게 그렇지, 점막이나 이런 데를 그렇지. 만지게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지. 여기저기 다 침범을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손잡이 손 방문 이렇게 금방 손잡이를 잡았다. 뭐 이런 적은 안 되지만 손 안 씻고 눈 비비가 이렇게 하면 그거 가면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손잡이 이런 데는 오염되는 범위가 적으니까 그리고 여러 예. 사람이 만지니까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침구류나 이런 거를 만약에 가족들이 전파되는 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직접 피부가 닿기도 하지만 그냥 옆에 여기 뭐 엄마가 잤는데 아기가 그냥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옆에서 자버리면 엄마한테 접촉도 해서 그러지만 그 엄마가 한 침구에 접촉돼서도 걸리는 그럼 거니까. 이거는 마스크를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군요. 원숭이 두창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로 이제 일부 있을 수 있는 호흡기 전파를 막는 것 수준이지. 그러니까 실제 전파 사례는 피부 접촉으로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 씻고. 예, 잘 씻어야 되고. 잘 씻고 접촉을 하지 마라. 예, 모르는 사람하고의 피부 접촉은 최저 상관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하고 피부 접촉이 있을 일 사실 별로 없어요. 외국 나가서. 그렇긴 그렇죠. 예. 외국 나가서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일부의 그런 악수하는 상황들. 정도로는 안 걸린다고 예, 했으니까. 그래서 악수하지 마세요. 이게 타인을 자꾸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악수도 뭐, 척하면 안 돼요. 뭐 혹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악수하고 나면 그냥 바로 손 위생제 손 들고 다니면서 씻고. 그냥 닦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증상 제가 기사 보니까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나온 네. 자료를 보니까 이 보통은 우리가 원숭이 두창하면 뭐가 이렇게 발진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보름처럼 이렇게 네. 난다. 손하고 뭐 얼굴하고 이렇게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열도 있고 두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림프절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가래토시라 그러죠. 이런데 예. 목에 막 나니까 목도 아프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그게 한 1일에서
3일 정도 사람마다 다른 세례 3일 정도 지나고 나는데 문제는 이게 애들에서는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열도 펄펄 나고 막 이러는데 네. 어른에서는 그 증상마저도 되게 가볍게 그냥 몸 찌뿌둥하네 막 이렇게 아 감염이 돼도 예.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몸이 좀 안 좋기는 한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열이 안 나는 사람들도 성인에서는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발진도 안 나고? 발진은 나 이제 그 이후에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발진이 나긴 나군요. 걸리면. 예, 나는데 애들은 이제 우리 사진 되게 진짜 막 무서운 사진 있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애기들 사진이거든요. 애기들은 막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온몸에 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냥 몇 군데 그냥 뭐 몇 군데 조그만 거 그냥 몇 군데가 나고 말고? 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뭐가 나면 뭐가 이게 나네 뭐지? 뭐 이 정도인 경우가 많대요.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이제 뭐 뉴욕 타임스 뭐 이런 데 사설 나오는 거 얘기를 보면 예. 증상이 되게 모호해가지고 초반에 의사들마저도 놓치더라. 아. 예, 그래서 왜냐면 의사들도 솔직히 원숭이 도착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 의사 중에서. 그러니까 딱 보고 에이 뭐 그냥 어디 뭐 낫네. 뭐 낫네, 뭐 꼬르진 않네,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며칠 있다가 심해지니까 이거 이상한데 외국 갔다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확인됐거나 이제 그다음에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성기나 항문 주변에서 발생을 하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서 발생한 적이 없는데 예. 성소수자에서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발생한 경우도 있어서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피부 발진 있는 분하고 최근에 접촉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뭐 했던 있었다. 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발견된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되는 게 많으니까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 전파시킨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운이 좋고 또 그 환자분이 직접 나 의심된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빨리 진단이 됐지만 외국은 아예 외국에서 온 사람이 진단된 게 아니라 그냥 자국에서 그냥 있던 분이 여행력도 없는데 발병이 돼서 확인해봤더니 그 아는 사람이 외국 갔다 와서 발병됐고 이미 전파된 상황에서 발견된 한참 거가 많이 퍼진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영국이 뭐 900명, 미국이 300명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미 유입된 사례가 발견되려면 유입돼가지고 벌써 몇 명을 벌써 감염시켜 난 다음에 확인이 돼서. 일단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열이 먼저 난다. 네. 그러니까 열이 나면 그게 요즘은 코로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코로나를 의심하다가 원숭이 두창도 한 번씩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특히 피부 발진이 이제 막 나기 시작을 하면. 피부 발진이 있으면.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유입 사례 정도만 발견되니까 해외 여행력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미 자국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혼동이 될 만한 게 예. 사실 애들에서 열나면서 피부에 뭐 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예.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뭔지. 그러니까 외국 안 갔다 왔어도 열나고 피부 발진 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난 원숭이창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검사를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검사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질병관리청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고 일부 예. 이제 시도보건환경연구소로 이제 했고 이제 우리나라의 확진자 규모가 이제 늘어나면 이제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는 할 수 있게 넓히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질병관리청만 하고 한 명밖에 발생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늘릴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또 이제 이제 그 의심이 되면 우리나라가 의심 사례는 일단은 국립의료원이든 뭐 인천의료원 같은 지정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열나고 피부 발진 있다고 그 사람을 다 입원시켜서 검사하고 그러네, 이럴 수가 그러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검사를 좀 신중하게 아직은 신중하게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추후에 이제 국내 자생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검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처럼. 야, 원숭이 두창. 그렇군요. 하여튼 열 나고 가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야, 저런 의심도 하시네. 어떤 거요? 2%랑 성격 비슷한 분인데. 왜요? 뭘 또 의심하세요? 우리 어떤 분이 어. 이거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걸리는 건가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신고를 안 하니까 에이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신고하면 신고하세요. 이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근데 사실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반대 누구도 감염될 수 있는 게 더 문제. 예, 그렇죠. 거든요. 지금, 예. 다만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그렇게 돼서 하필이면 그렇게 돼가지고 성소수자들한테 잠깐 낙인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첫 환자만 나왔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게 그게 아까 말한 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동성애 사이에서만 유행한다라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런 인권이 그래도 많이 자리 잡고 발달한 국가더라도 아직까지는 터부시하는 국가들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네. 더 숨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네요. WHO는 뭐가 걱정돼서 긴장하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긴장 안 해요? 그러니까 WHO의 긴장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진단 못하는 국가에서 확산되기 시작해서 엔데믹화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어떤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매우 걱정스러울까봐. 예. 그렇게 막 밀접 접촉해야 전파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사람 사이에서 계속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래 종식이 안 돼 버리면 그냥 그 국가 내에서 그냥 만연한 병이 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 국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제 만성화된 형태로 그냥 토착하게 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병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 그냥 유행하는 병 우리가 그냥 홍역 유행하는 것처럼 하듯이. 하는 네. 것처럼 그냥 그런 병이 돼버리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전략이 바뀌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국가마다 대부분 그냥 1년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병이 돼버리고 나면 이제는 예. 이 병은 아예 전 세계가 같이 관리하는 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두창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백신도 이제 뭐 소아에서 전면적으로 맞추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토착화가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한 거다. 선제적 검토를 해본 거다. WHO가.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쪽에서 되게 열받는 게 아프리카에서 유행할 때는 아프리카 토착화도 되는 병인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미국 걸리고 유럽 이거 걸리고 걸리니까 하니까. 이제서야 WHO 나서고 이러니까 사실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너무 늦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행하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아무 아프리카에서 말도 안 하고. 유행하는 그냥 병이겠네. 아프리카 답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예, 그래 놓고 미국이랑 유럽이 실제로 피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막 치료제 어떻고 백신 막 개발하고 백신 비축하겠다고 막 사들이고 막 이런 거. 근데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지역에다가 좀 백신도 주고 이랬었으면 네.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그러네요. 고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이러니까 그 말 맞네. 저는 원숭이가 아주 원흉이고 원숭이하고 왜 아프리카는 자꾸 원숭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자꾸 서로 걸리게 했나 그렇게 계속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전혀.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숭이하고 접촉할 일이 아프리카도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숭이랑 아프리카 접촉할 내에서 일이 더 접촉이 많은 거는 쥐가 더 다니면서 접촉이 더 많죠. 훨씬 그렇죠. 더 이제 환경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쥐에서 감염되는 게 더 많은 거죠. 쥐두창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아 맞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